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당신에게. 전남 사회복지사 힐링 콘서트 파트 3. 세 번째 강연자로 이야기엔 드라마 치료 연구소 지경주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심리, 코로나 블루 함께 고민해요입니다. 전남 사회복지사 힐링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지경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블루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를 얘기하고, 블루는 푸른색이라는 뜻 말고 우울함을 나타내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는다면 이것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부터 코로나 블루를 코로나 우울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혹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께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우울증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울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정서적인 관점에서의 우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인지적인 관점과 행동의 관점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우울은 온몸에 힘이 없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우울은 비관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행동의 경우는 불면, 과다수면, 자해, 자살 시도가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불면, 과다수면, 자해, 자살 시도이지만 이것은 자칫 기물파손, 자해, 좀 더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우울에 대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항을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릴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문항씩 읽어드렸을 때 전혀 해당되지 않으면 0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로 지속되었다고 생각하시면 1점, 일주일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2점, 거의 매일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3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문항씩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한 문항씩 읽어드릴 때마다 잠시 일시 정지를 하셔서 생각하셔서 측정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2번입니다. 평소 해오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3번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너무 잠이 많아졌다. 4번입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거나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 5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6번째입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7번째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8번째입니다. 신문 읽기, TV 보기와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없다. 9번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를 생각했다. 지금까지 총 9개 문항을 말씀드렸고요. 각 문항에 따라서 0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총점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총점을 냈는데 0점에서 4점이라면 우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5점에서 9점 사이면 가벼운 우울이다. 10점에서 19점 사이라면 중간 정도의 우울이다. 20점에서 27점이면 심한 우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이 척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벼운 우울이 나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일정 시간의 수면을 잘 취해야 되겠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우스갯소리로 확진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일상을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자는 것의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만나고 계신 내담자 중에서도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어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소문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일 국내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계신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코로나 관련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매일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해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심리극을 진행해온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대면보다는 유선과 랜선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나 화상통화로 서로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보다는 유선과 랜선으로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일상에 어떻게 적응할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적응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보니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내담자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 구체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보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주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울, 불안, 공포는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과 공포가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코로나 관련 우울, 불안, 공포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받는 역할을 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40년대를 배경으로 프랑스령 알제리 북부 해안의 작은 도시 오랑에서 패스트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소설 속의 사람들은 1년 동안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됩니다. 소설 패스트의 서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감금 상태를 딴 종류의 그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합리적이다. 소설 패스트의 서문은 데니엘 디포의 글입니다. 데니엘 디포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입니다. 생각해보니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이에요. 소설 패스트의 서문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 어쨌거나 나의 판단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 패스트에는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패스트가 발생하자 각자 판단과 해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의사 리우는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로서 원리 원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공무원 그랑이라는 사람은 평소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다가 패스트가 퍼지자 자원봉사대에서 묵묵히 업무를 보면서 맡은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행객이었던 타루는 패스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립이 되고 리우라는 의사에게 병에 맞설 수 있는 자원봉사대를 제안하고 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패스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랑베르라는 기자는 취재차 오랑에 방문했다가 패스트 때문에 고립되고 탈출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결국 의사 리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자원봉사대에 동참합니다. 파눌루 신부는 패스트를 신의 벌이니 회개하라고 꾸짖습니다. 어느 아이의 죽음을 보고 나서 신이 아이의 죽음을 기뻐하셨으므로 기독교인도 이를 기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코타르는 패스트 덕분에 밀수담배와 싸구려술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패스트에 대처하는 6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신지요? 나중에 코로나19가 종결되었을 때 소설 패스트의 등장인물과 나를 비교해 본다면 나는 누구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는 정상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말이라는 개념, 에버리지라는 개념,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말의 개념은 병이 없으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시선, 코로나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선,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나는 병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당신은 코로나 확진자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노멀의 관점에서 보는 정상입니다. 에버리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극단적이지 않은 다수의 보통 상태이면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했죠. 하지만 누구는 소수의 인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소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이 소수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이 무섭다면 어쩌면 에버리지의 시선으로 이들을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프로세스의 관점입니다. 프로세스는 정상을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는 늘 변하는 상태에 있으며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겪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남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것은 프로세스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함께 대처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내담자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고립되거나 격리되어야 할 때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 시행착오들을 기록하고 반성하면서 또 반영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우리는 정상이고 우리는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전남 사회복지사 힐링 콘서트. 지경주 소장님이 전남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지지의 곡입니다. 슬램덩크 주제곡 너에게로 가는 길.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전남사역 나의 마지막 순간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영원한 건 없다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잊지 말아줘. 난 언제나 널 향해 있다는 것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전남사역 전남 사회복지사 힐링 콘서트. 전남 사회복지사 힐링 콘서트 파트 4. 사연 읽어주는 내 남자.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10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남사회복지사 힐링 콘서트